네, 박스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네. 2022년 베스트 어드바이저 PD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축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프로필도 멋있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 한 해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힘든 시장인 만큼 또 올 한 해는 그래도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더 열심히 또 공부해서 도움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PD상의 의미가 뭘까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마 PD님들께서 더 방송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네네. 또 드리는 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또 같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은 우려했었던 네네. CPI가 그래도 잘 나오면서 네네. 인플레 둔화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속도 조절할 거다 얘기가 나왔죠. 뉴욕 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막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시장을 우호적으로 봐도 괜찮은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CPI 발표 기준에 따라서 제가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5%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나 말씀드렸던 제가 오후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350포인트에서 2,400 구간은 관련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2월 달은 어느 정도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무래도 2,500을 이번에 돌파하기는 힘든 구간이 있고 배당금을 입금했던 이런 배당 락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일부 현금화하면서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과 함께 전 반대로 반도체를 추천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바닥은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 5조가 이하가 되는지를 1분기, 2분기 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앞서 브리핑에서 연준이 시장이 증거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CPI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PCE 물가 지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PCE 물가 지수는 일단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까지 포함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1, 2분기 내에 금리보다 일단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금리가 최종 금리가 5% 정도로 일단 예정이 되고 있는데 PCE 물가 지표하고 그러니까 PCE 물가 지표가 시장 금리보다 일단 낮게 나오는 순간에 아마 연준의 통화 정책의 피벗,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구간이 아마 1분기, 2분기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아마 제일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처럼 시장이 조정이 와도 실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수급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 이런 구조상으로 제가 예상은 가장 일단 미국 경기가 연착륙되는지 경착륙되는지가 지금 현재 1차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이번에 2차 저점을 형성하고 추후에 한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여부, 이 여부가 외국인이 순매수 5조를 유지한다면 아마 그리고 미국이 연착륙 된다면 유지가 되면서 아마 2분기 내에 저는 그때 아마 2,500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전체적 흐름을 보고 있고 정의 드리면은 시장이 올라올 때는 현금화 2,500 부근 올 때는 현금화 비중을 높이시고 이 하단 내려올 때는 제가 반복적으로 보조지표로 과매도 구간에는 우리가 매수할 종목군들을 일단 반도체로 일단 선별을 하셔가지고 과매도 구간에는 반도체를 매수하는 패턴으로 좀 트레이딩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좀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단기적으로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좀 박스권에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2350선에서 2400포인트까지 전망 얘기해 주셨고요. 이게 참 2500을 돌파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1월 효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화 비중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네. 좀 선별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관련주나 종목들도 오늘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어떤 거 주목하면 좋을까요? 앞서 브리핑에서 저도 이제 저희가 원고를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단기 개별 모멘텀으로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방문하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나 건설, 5G, 게임 이런 엔터 관련된 그리고 실적과 연관된 방산 쪽은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 와도 반대로 해지 형태로 또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실적주, 일단 재롱전기를 이전에도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주 라인 중에선 재롱전기를 아마 시장 음봉 올 때 한번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보다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실적 발표 때 매도하는 형태로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계속 저번 달부터 금 투자에 대해서 저도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금은 계속 신고가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달러 약세의 영향이 있고 안전자산이 일단 달러에서 금으로 글로벌 다른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지 전략도 시장 조정 올 때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4일부터 17일까지 또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있는 만큼 네. UAE 관련주들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 시간에 브리핑했던 이 전력기기 주 중에서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인데 호실적 기대감 있는 재룡전기 얘기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관련주는 제가 1월 3일부터 금 네. 브리핑하면서 금수정이라는 별명이 또 있거든요. 오늘은 IT센, 엘컴텍에 대해서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 AS 가져볼 텐데 10x10 전략 저희가 몇 차례 소개를 드렸었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또 맞습니다. 오후에 본격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10x10이라는 게 의미가 투자 기간 10일, 수익률 10% 이상, 네. 그리고 투자 기간 포트 구성 10종목, 손절 가격 마이너스 10%라고 하는데요. 딱 네. 기억하기 좋게 10x10. 네. 그러면 좀 첫 공개 하실 텐데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셨던 종목들도 수익률이 좋거든요. 네. 저희가 먼저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가 1위예요. 83%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베셀이나 셀바스 AI, 영진약품, 보락, 대한광통신, 영진약품 등등의 종목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1위 네. DNC 미디어가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83% 이상을 기록하면서 네. 이게 10,000원 후반대에서 추천해 주셨었는데 네네. 30,000원 넘어섰죠. 네네.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네. AS 부탁드릴게요. 일단 10x10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오면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스윙 투자할 건지 아니면 5%에서 확정 수익을 정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갖고 시장이 좀 어려워서 제가 더 목표로 했던 부분보다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시장보다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으로 25,000원, 이전에는 21,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24,000원을 익절 라인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추후에 동종목은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높은 수익을 자랑했던 네. DNC 미디어 AS 가져봤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개를 하신다고 하죠. 오후 네. 1시 방송에서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0x10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갈지 아니면 또 스윙으로 전략을 바꿀지 이런 네. 부분들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하실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네네. 앞서 얘기해 주셨던 금 관련주 중에서 IT센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금 관련된 테마로는 엘컴텍하고 IT센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2월 달은 어느 정도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종목이나 인버스 이 관련된 종목군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면서
시장이 조정 왔을 때 해지했으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IT생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실제 매출도 그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비IT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뭐 클라우드, 뭐 컨설팅, IT 뭐 구축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21선이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분 말 그대로 목표 이 가격을 4,000원 이하 구간 눌림목이나 11선이나 21선 부분에 오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매수 맥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음봉이나 종목이 이제 4,000원 이하로 왔을 때 분할로 좀 해지형으로 좀 하나 포트폴리오에 들고서 이제 보유하자는 개념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700원, 이 바닥 돌파했던 3,7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4,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타이밍님께서 금값이 이제 온스당 1,900달러를 돌파해서 이거 팔아야 하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네. 지금 해지용으로 오늘 IT센 얘기하시면서 보유의 개념에서 얘기를 주셨거든요. 네. 매수가는 4,000원 이하, 목표 주가는 4,600원, 손절가 3,7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전략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우진 체크해 볼 텐데 네. 우진은 저희 시간에 몇 차례 또 다뤘던 쪽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추천드린 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테마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원자력 쪽은 일단 수지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기업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부 정책, 신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 2년 차에 강한 흐름이 보이고 실제 지금 현재 시장보다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멘텀도 있고 정부에서 일단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이렇게 유동성이 없을 때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기업이나 sek터들은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두바이 방문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실제 이제 원전 가동 그곳에 이제 부품을 이제 실제 납품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서 일단은 동일하게 또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동종목은 지금 구간에 크게 무리가 없는 투자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올 때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로 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원자력 발전소 이제 계측기 이제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1,000원대 상단 영역이 11,000원대를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이 하단 가격 8,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확인해 봤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 8,4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 10x10에 대해서 또 공개를 해주셨고 예고도 해주셨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솔향기님께서 10x10 대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만큼 우리 위원님이 자신감 있게 이제 네. 준비하고 계시는 10x10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